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답니다. 여당은 방어 논리로 돌아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이 경색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정면 돌파 방침을 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거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방침이 이미 굳어진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소 어정쩡했던 민주당도 확실한 엄호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의혹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 판결문,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해 위법성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입니다. 한국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오늘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처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의 TV토론 제안과 관련해 야당의 상대는 조국 수석이라고 받았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한국당 등의 초점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 여부보다는 조국 수석 책임론을 어떻게 부각할지에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해드렸지만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곧 임명되겠네요. 이런 기류면. 예, 강행을 할 것 같고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의원이 그 청문회 당일날 오전 오후 완전히 바뀌었었거든요. 그렇죠. 오후에 그러면서 주식 처분을 한다면 뭐 문제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촉이 좋은 박지원 의원이 아신 게 아니냐 싶고 또 정의당 엄격히 말하면 박지원 의원은 여당 의원이 아닌데도 청와대 기류 변화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요. 예, 아주 굉장히 이런 표현이죠. 정보가 굉장히 좋죠. 정보원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사실관계만 읊어보면 이미선 후보자는 본인의 주식은 전량 매도했죠? 예, 매도를 했고 금요일 남편 거는? 예, 남편은 임명이 되면 처분한다예요. 되면 하겠다. 근데 저 금요일부터인가 주말을 거치면서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이 헌재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된 이미선 후보자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젠더 바이너스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미선 후보가 아무리 남편이 주식 거래는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해서 주식 거래 내용을 본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후보자는 이미선 본인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든 뭘 하든 증거를 대든 그 모든 활동은 저는 본인이 했어야 된다고 봐요. 후보자 본인이. 근데 이게 마치 무슨 교통사고 난 상황에서 나 차 잘 모른다고 남편 부르는 격이 돼버린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여성들이 정말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저 젊은 여성들에는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아니 이수희 변호사는 이 사안의 본질을 남성, 여성, 젠더 문제로 보시는 그 시각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미선 후보를 선택한 이유 중에 지방대 출신과 여성이고 40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귀감이 될 만한 여성상을 보여줘야죠. 뭐 이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높은 의미의 여성에서의 주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자립 그런 걸 좀 보여줬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여성이시고 같은 변호사지만 헌재 후보자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남편인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해명을 하고 또 청문위원인 주광덕 의원 상대로 맞짱 토론을 하자는 등. 그리고 거기에 또 SNS를 처음 활동을 한 거예요. 처음 계정을 열어서 SNS에 올렸다는데 그게 그걸 또
이제 그 야당에서의 말에 의하면은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거 봐서는 청와대의 교감이 특히 또 이 남편인 이 오충진 변호사도 우리법 연구회 활동도 하고 해서 네. 뭐 또 판사가 그렇게 이제 그 부장 판사 이상하면 또 넓어질 수 있거든요, 인맥이. 그렇다 그러면 현 청와대에 있는 분들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좀 교감에서 나온 대외적으로 지금 적극적인 지금 행보를 하는데 저는 참 보기 흉하다. 어허. 예. 자, 그러면 저 이수희 변호사님 그 문제 제기를 좀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따져 봐야 되겠네요. 먼저 그 오충진 변호사께서 SNS를 통해서 방송에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고자 했던 본질적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내가 35억 주식 투자했다. 맞다.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강남에다 요새 강남 아파트 다 30억, 40억씩 하는데 그 아파트를 샀다면은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내가 한 주식 투자는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을 하던데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죠.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있죠. 뭐 법적으로는 하자를 떠나서 이제 우리 후보자 청문을 할 때는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불법만 없으면 다 후보자 자격이 있는 거는 안 통과되는 거는 아니죠. 예. 거기에 뭐 국민정서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실정법 위냐라는 그 뭐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엔 그 헌재 재판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저는 불법이냐 아니냐만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편의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이제 됩니까? 옥춘진 변호사의 남편인 옥춘진 변호사의 말은 35억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난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그 35억이 됐든 3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든 네. 거기에 무슨 어떤 개발 호재를 알고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갭 투자를 하면 요즘에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요소가 있는 그 35억 아파트였다면 네. 또 청문회에서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최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잖아요. 전 그러네요. 후보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식에 35억을 갖고 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아닌 거고요. 예. 자꾸 좀 그 프레임을 좀 그 초점을 흐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옥춘진 변호사가 처음 시작한 이거는 이제 뭐 이미선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 처음 그 주식을 살 때가 현역 판사였을 때예요. 그걸 의식했는지 본인은 점심시간대에만 그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근무 시간에 주식을 이렇게 깔아놓고 못하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판사는 법원에 있는 컴퓨터로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다며요. 예, 그럼 그 뭘 시점법 잘못한 없지만 겁니까? 재판 점심시간에 주식 거래를 판사의 했다는데? 윤리 규정 내에서는 예. 판사가 이제 이거는 또 이미선 후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하,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는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선 후보의 경우에는 회피를 안 했다는 거죠, 본인이. 예. OCI 계열 특히 그 건설사 관련 네네. 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재판의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 그야말로 불법이라는 증거를 야당에서 지금 못 내놨다 하더라도 이건 낼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수사가 더 되든지 조사가 더 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의혹 차원의 이 의혹에 그거를 뛰어넘는 자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줬다면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이미선 후보를 옹호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후보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정말 이분이 지방대 40대 여성으로 예. 그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신망받는 뭐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본인이 그리고 뭐
강원도 화천에 뭐 이발소집 딸 이런 말도 오늘 예, 예. 전 대법관에는 하셨던데 예.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좋은 법관으로 성장을 했다면 저는 그 후보 청문회에서 그런 것이 고스란히 저는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점에서 그런 자격이 미달된다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네. 난민 문제는 아니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만간 그런 거는 굉장히 또 군대 내 그 동성애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꼭 2차 사시다반처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이 유보예요. 사법고시 볼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문제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답안 보통 이 쓸 때 변호사님도 예, 사법고시 볼 때 그런 어떤 가치에 관한 충돌되는 뭐 낙태라든지 난민이라든지 헌법적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써라 하는 게 사법고시 2차 아닌가요? 2차에서 이제 좀 그런 가치 중심적인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런 건 또 안 예. 나와요. 근데 뭐 3차 면접 볼 때는 물어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깊이 생각 안 해봤다라는 말도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깊이 생각 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역 법관이잖아요. 부장판사잖아요. 법관이니까.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인생에서 좀 고스란히 드러났더라면 저는 뭐 그런 하자가 있더라도 후보를 임명해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은 듣자 보니 주식 투자를 불법으로 했느냐 합법으로 했느냐 이게 쟁점이고 핵심이 아닌데 왜 이게 주식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면서 이게 쟁점이 흐려졌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게 그러면 의혹 수준이니까 지금은. 네. 네. 근데 주식하는 분들은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팔아. 그렇게 적기에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 네. 의심하는 분들이 이제 제법 돼요. 그렇지만 의심이죠. 의혹이고. 그럼 그걸 뛰어넘는 저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저렇게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거를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는데 청와대 양쪽이 다 아니라는 거죠. 예, 청와대 반응을 보면은 부동산 투기라는 말은 있어도 주식 투기라는 말은 없으니까 주식을 한 사실만으로 이 낙마시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임명 강행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남아서 그것 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오충진 변호사와 국회의원의 맞짱 토론 동의하세요? 그건 이제 방송사에서 제안을 했다는데, 네. 예, 그거는 뭐 제작진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SNS에 그 후보자 남편이 청문위원인 의원에게 그 제안을 했다는 건 참 오만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충진 변호사는 오케이 하겠다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나 끝장 토론 합시다 하는 거고 그 의혹을 제기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주강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고 같은 법조인인데 내가 왜 남편하고 토론하냐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러면 그 인사 책임을 져야 되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럼 내가 맞짱 토론을 하자 제안해도 되는 거냐? 예, 조국 수석과 맞짱 토론을 하자 제안해도 되는 거냐? 예. 뭐 그렇게 또 이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주광덕 의원하고 오충진 변호사하고 연수원 동기라고 해요. 연수원 또 사법고시 또 동기죠. 예. 저 때는 23기면 뭐 많이 뽑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수백 명 정도 됐지만 두 분이 또 친한 사이 잘하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기라. 예. 뭐 그치만 이제 글쎄 뭘 알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서로를 저는 후보자 이미선 후보자가 정면에 나서야 된다. 자,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국민들은 뭐라 그럴까요? 정의당은 뭐래요, 진짜? 정의당은 이제 인사청문회 도중에 그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가 지금은 뭐 주식도 처분했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물러서 있어요. 그럼 정의당이 데스노트에서 지웠네요. 지웠죠. 어허, 그래서 다 강행이 되는군요. 예, 그런데 그러네. 그것도 좀 뭐 찜찜하다 그래야 되나 태도 변화가.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많이 할 텐데 이런 여론조사에 근데 지금 이런 이거는 내용에는 근데 제가 주말 동안에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 했던 거는 뭐 좀 별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당 쪽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진짜 수사를 했을 때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무적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뭐 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고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시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는 워낙 현명하시니까 판단을 내려주시겠죠. 예, 좀 기다려보죠. 예, 좋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이제 결국 수사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그 여성도 이제 불러서 뭐 조사한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김학의 전 차관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경찰 수사 책임자가 지금 몇 이제 개월 만에 잘렸었다가 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는 뇌물 혐의.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뇌물 혐의 이게 이제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해 보겠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2013년 3월부터 3월 18일 날 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렇죠. 그 수사팀의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뭐 곽상도 민정수석을 꼭 네. 찍었죠. 그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 외압의 그 방식이 뭐 인사의 좌천을 네. 안 좋은 데로 보냈다든가 그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느냐가 또 하나 이제 그 쟁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세민 당시 이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면서 이 특별수사팀의 사실상의 리더였던 거예요. 네. 이 이세민 전 그 기획관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외압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내가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그 인사 보직이 된 후에 4개월 만에 내가 경찰대학으로 좌천됐다. 근데 그거는 예. 꽂히는 수사기획관에서 경찰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보복성 좌천이 아니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동영상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제 그냥 드러나게 됐는데 YTN에서 아예 보도를 했잖아요. 예, 저 영상은 2013년 5월 영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영상이 두 개가 있죠. 2013년 3월 영상이 예. 있고 이거는 워낙 흐릿해가지고 저화질이고. 예, 그래서 국가수에서도 확답을 못했던. 예. 그런데 그 지금 YTN에서 보도한 건 5월달 영상입니다. 그건 고화질이죠. 예, 고화질이고. 예,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김학의 차관이 맞다 이게 답이 나오는 영상이죠. 예. 자,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거를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어떻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까?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가요? 그 영상이 이제 원본이 아니에요. 예. 원본에서 더 찍힌 이렇게 복사된 건 같아요. 그런데 워낙 선명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단히 형사소송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원본이 아니고 원본 영상이 아니고 원본과 동일한 영상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됐다. 근데 이런 거는 형사소송법에서나 나올 얘기인 거고요. 무슨 뜻이죠? 예. 원본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뜻은 법적으로 뭘 의미해요?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예, 근데 형사소송법에서 영상이 증거물로서의 증거 영향이야. 능력이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입증이 돼야 돼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도를 보신 많은 분들이 저런 거 예. 따지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원본이냐 복사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정작 당사자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으니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다분히 법률가적 시각으로 접근을 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성과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까 예. 가족들이 받는 그 피해가 상당한 거죠. 정신적인 네. 피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비교하면서 2013년 5월 뭐 관악산 산행 때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산행 사진은 그거는 내 게 아니다. 그거는 김학의 내가 아니다라는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저 산행께 맞다 틀리다 뭐 다 관심 없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법이 좀 이상한 법 아닙니까? 그런 성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의 원본 여부가 그토록 중요해요 법적으로? 그건 형사소송법에서는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그러니까 원본과 동일한지 또 그 원본과 뭐 그런 거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뭐 법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이라는 게 자꾸 복사가 되면은 손을 탈 수가 있으니까 아예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거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 동영상이 복사본이냐 원본이냐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법정에서나 할 말인데, 그러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족들을 생각해서는 뭐라도 하여간 대응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나온다면 뭐 그건 또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